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체련 수학의 남철입니다. 자,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요. 종합문제 실력편입니다. 우리는 연속함수의 성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실력편 문제들을 쭉 보시면 기본편하고 1번, 1번, 뭐 2번, 2번, 3번, 3번 이렇게 다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력편 8문제 이 시간에 풀이를 할 텐데 그냥 단순히 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숨겨져 있는 개념 그리고 조금 더 다른 풀이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실력편 여러분 교재 94쪽 1번입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을 묻는 문제. 두 함수 fx, gx가 모두 x = a에서 연속일 때 x = a에서 연속인 함수를 여기서 찾아라.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속함수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는 이 정도 문제는 바로 보자마자 답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 우리 연속함수의 성질이 뭐였어요? 함수 fx와 함수 gx가 x = a에서 연속이면 x = a에서 연속이면 두 함수를 더하고 빼도 그리고 실수배해도 그리고 곱해도 x = a에서 연속이 된다. 이 함수들은. 그런데요. 나눴어. gx분의 fx처럼. 얘도 x = a에서 연속이다. 이런 말은 못한다 그랬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g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는 자,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바로 답할 수 있다고. 왜? 자, fx x = a에서 연속입니다. gx도 x = a에서 연속입니다. 그런데 실수배했어요. 2배. 그러니까 2배의 gx도 x = a에서 연속이고 두 개를 더했으니까 역시 x = a에서 연속이구나. 니은. 자, fx의 제곱은요. fx 곱하기 fx. x = a에서 연속인 함수끼리 곱했습니다. 얘도 x = a에서 연속이구나. 그런데 디귿을 x = a에서 연속이라고 바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어떤 경우에만 연속이라고요? ga가 0이 아닐 때만 x = a에서 연속이라고요. 그러면 디귿이 거짓이라는 근거는 뭡니까? 발레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죠. 발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발레를 어떻게 만들어? ga가 0이 되는, 즉 0이 아닐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ga가 0이 되는 그런 발레를 만들면 바로 찾을 수가 있다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뭐 gx를 x-1이라고 할게요. 나는 지금 a를 1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 왜? g의 1이 0이니까. 일단 이 함수는 지금 다항함수예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당연히 x = 1에서도 연속일 거예요. 그리고 자, fx도 그냥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뭐 상수함수 이런 거 하나 줍시다. 상수함수, x축의 평행한 직선. 맞습니까? 역시 x = 1에서 연속일 거라고. 그런데 gx분의 fx를 쓰는 순간 gx분의 fx라는 함수를 써보는 순간 이 함수는 x = 1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렇죠? 분모 0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함수는 x = 1에서 정의되지 않는다고요. 함수값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디귿은 거짓이다. 옳은 건 기억, 니은이다. 자, 이 과정을 사실은 이렇게 좀 선생님 좀 디테일하게 얘기는 했지만 연속함수의 성질 정도는 이해하고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물어봐요. 연속함 성질이래요. 선생님 이래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래? 돌발 질문하는 거죠. 그럼 연속함수의 성질은 왜 그렇지? 뭘 물어본 거죠? 연속함수의 성질을 증명할 수 있겠니? 물어본 거라고. 우리가 앞에서 했다고요. 앞에서. 세네강 전에 했다고. 쭉 앞에 연속함수의 성질 처음 부분에. 그러면 그 증명을 그냥 하지 않고 이 자체를 그냥 얘가 x = a에서 연속이고 얘는 아까 발레를 들었으니까 얘네들이 왜 연속인지를 증명하면 되는 거라고. 그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앞강에서도 얘기했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fx가 x 이꼴 a에서 연속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극한값 얘는 fa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x 이꼴 a에서 연속이니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gx 극한값 역시 함수값이랑 같을 거예요. 왜? x 이꼴 a에서 연속이니까. 그런데 기억 같은 경우 자 fx 플러스 2배 gx라는 함수가 연속이 된다. x 이꼴 a에서 걔를 보이려면 이 함수의 x 이꼴 a에서의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음을 보이면 돼. 그런데 자 fx의 극한값 fa, gx의 극한값 g 각각 수렴하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리미트가 따로따로 붙는다는 거지. 왜? 얘네들이 각각 수렴하니까. 실수배도 나오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거는 수렴하니까. 자,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얘는 FA로 수렴한다고요.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GA로 수렴한다고요. 아, 이 함수의 x 이꼴 a에서의 극한값이 여기다 a를 대입한 함수값과 같구나. 이 함수는 x 이꼴 a에서 연속이구나. 근거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요. 니은도 같은 방법이죠.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전체 제곱입니다. 자, 역시 얘는 fx 곱하기 fx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얘가 x 이꼴 a에서 연속, 즉 극한값이 fa.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리미트에 따로따로 붙는다고. 그래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자 x가 a를 향해 갈 때 fx 그래서 fa 곱하기 fa가 돼서 얘는 fa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함수의 x 이꼴 a에서의 극한값이 여기다 a를 대입한 함수값과 같으니까 연속이 되는 거라고요. 자, 기억 니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연속함수의 성질의 증명을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이 과정을 보고 아 선생님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쓰기 귀찮고 아 이렇게 저는 그냥 연속한 성질로 하고 싶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학의 왕도 강의의 특징이 정말 하나하나 그 원리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다 근거를 댈 수 있을 만큼 학교 수업보다 더 디테일하고 천천히 나간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렇잖아요. 수학 공부하고 나서 1, 2학년 때 열심히 했어. 근데 한 1년 지났어. 그 문제 다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안 난다고. 설명하는 공부를 하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과정을 다시 추론해낼 수 있다고. 좋습니다. 자, 일단은 기억 니은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제 써서 연속함수끼리 더했으니까 x 이꼴 a에서 연속이니까 걔네들끼리 더했으니까 참 얘도 참 얘는 분모 0이 되는 경우 안 돼. 바로 판단해야 된다. 맞습니까? 자,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만 하고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2번. 자, 함수가 x 이꼴 알파와 x 이꼴 베타에서 불연속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역시 문제를 좀 이제 어느 정도 풀어본 친구는 얘를 보고 자, 분자는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인데 분모가요. 4, 3, 12, 3, 4, 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자, 이 함수는요. 그 근거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분자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 분자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연속함수예요. 얘는 연속함수라고, 모든 실수에서. 얘도 어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연속함수야. 그런데 얘를 뭐 gx, 얘를 hx라고 하면 gx분의 hx를 만들었다고.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까? 아니지. 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fx라는 함수는 x 이꼴 3과 x 이꼴 4에서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F3, F4가 없다고. 정의되지 않는다고요. 즉 x 이꼴 3과 x 이꼴 4에서 불연속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도 이게 분모 0 되면 안 되잖아. 3, 4, 10이야. 답은 3, 바로 4. 3 더하기 4, 7. 뭐 바로 인수분해 되는 친구는 뭐 10초 빠르면 10초, 20초 만에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듭 강조합니다. 10초, 20초 내로 답을 말하려면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10초, 2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이걸 공식화해가지고 이거 분모 0 되면 안 돼.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개념이 쓰여 있는데요.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닫힌 구간 안에서 우리 최대 최소 정리 한번 복습해 볼까? 최대 최소 정리가 뭡니까? 닫힌 구간 안에서 함수가 연속이면 끊어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게 최대 최소 정리였다고. 그럼 이 함수가 여기서 정말 연속이야?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또 연결이 되죠. 응? 이 연속함수. 얘도 연속함수.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제외. 마이너스 2가 이 구간 안에 없어. 그럼 얘는 연속함수겠구나. 최대값, 최소값 가질 거야. 당연하겠지. 문제 또 갖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뭐가 최대값이고 뭐가 최소값이지? 걔를 알려면 가장 정확한 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유리함수잖아요. 여러분, 유리함수.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갑자기 1강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이. 1강에서 진단평가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했었어요. 좋아요. 자,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x-p분의 k 더하기 q꼴로 바꾸는 거예요. 분모 x 플러스 2. 분자를 x 플러스 2로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다항식에 나눗셈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묶어내는 거죠. x 플러스 2로. 얘를 전개하면 2x 더하기 4인데 얘가 2x 빼기 1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라는 수를 빼주면 같아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이거 여러분 약분하는 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얘는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하나 있다고요.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5 그리고 플러스 2. 자,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y는 x분의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y축이 있고요. 자, x축이 있습니다.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2라는 점근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y는 x분의 k. 근데 이 k가 음수야. 어떻게 그려져요? 이쪽과 여기 아래쪽. 여기 하나 그리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뭔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사실 문제 푸는 데는 그냥 대입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조금 더 그래도 좀 정밀하게 아니면 좀 정확하게 그려보자면 자, 0일담수 값 생각해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0 집어넣으면 음수구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군. 이런 거.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러면 우리는 최소값이 뭐예요? 여기가 최소값. 최대값은 뭡니까? 여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최대값은 x 대신 2를 대입한 함수값 f2가 되겠네요.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2 더하기 2, 4분의 2, 4 빼기 1, 3이 될 거고요. 여기가 4분의 3입니다. 자, 최소값은요.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2 분모는 1이고요. 자, 분자 마이너스 2 빼기 1 마이너스 3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자, 이거 더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자, 여기 12죠. 12에다가 마이너스 12에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문제를 다시 볼게요. 이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함수만 그릴 수 있으면 되니까. 우리 유리함수는 1학년 과정 수학 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언제 가장 크고 언제 가장 작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유리함수는 정말 딱 보시면 유리함수를 그렸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함수의 증가와 감소 나중에 미분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이게 증가함수라고 증가함수. 그러니까 여러분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부분에선 증가함수. 점근선 오른쪽 부분에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의 범위에 따라 작을 때 작고 클 때 크다고. 맞습니까? 예. 만약에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작을 때 크고 클 때 작은 거잖아. 감소함수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래프의 개형만 그려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증가 또는 감소인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값과 최소값은 요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에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다음 문제를 보시면 앞에 있는 문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앞에 있는 문제는 유리함수 그랬더니 이거 증가함수. 작을 때 작고 클 때 크구나. 근데 얘도 똑같은 최대 최소 정리예요. 유리함수 대신 뭘 줬냐면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를 줬다고. 절대값이 들어있어?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두 가지 방법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얘기도 사실은 진단평가할 때 했었어요. 너무 오래됐나 여러분? 1강이니까. 1강 다시 보세요. 선생님이 이런 것 때문에 그 1강 진단평가에 절대값 있는 거 다 썼다고. 절대값 있는 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 잘 생각 안 나는 친구를 위해서. 자, 잘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이 절대값 안에 0보다 크냐 작느냐로 나누는 거지. x 플러스 1이 0 이상일 때하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fx는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절대값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3이 되고 자, 0보다 작을 때 뭐가? 절대값 아니 0보다 작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것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x 뭐가 됩니까?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이 범위를 보니까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라고요. 그럼 그림 그려보세요. 자, x가 마이너스 1인 걸 기준으로 자, 보세요. 여기가 x 이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x 플러스 3을 그리래.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나와. 여기 붙어있겠구나.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거지.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잘 모르면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이 정도쯤은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연습을 해왔어야 된다는 거라고. 어떻게? 평행 이동을 이용하자는 거지. 평행 이동. 자,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했고 y 대신 y 마이너스 2를 대입했습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더라. 그래서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절대값 x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세요.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절대값 x 정도는 여러분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올리면 된다고. 그럼 여러분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아까 그렸던 그림이 그려지겠지.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얘를 중심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맞습니까?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랍니다. 2까지. 함수 뭐만 남아? 그래프가 얘만 남는다고. 자, 다른 색으로 표시할까요? 이 친구만 남는다고. 최소값 뭐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2가 되겠지. 자, 최대값은 뭐예요? 이때인가? 지금 헷갈리는 친구들. 예, 모르면 마이너스 3도 집어넣어보고 2도 집어넣어보고 할 수 있겠죠. 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대입했더니 자, 절대값 마이너스 2 더하기 2야. 그랬더니 뭐야? 여기가 4가 되고 3 대입했더니 3 더하기 1, 4 더하기 2 해서 2가 2죠. 3이 아니고 2를 대입했더니 2 더하기 1, 3에서 2를 더했으니까 여기는 5가 되는 거라고. 아, 얘가 더 크구나. 따라서 최대값은 f의 2, 5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2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5 더하기 2, 7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보고 많은 이야기를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경우냐면 지금 절대값 x라고 하는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1이고요. 이 친구의 기울기는 뭡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 1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한 칸 간다는 뜻이잖아요. 봐봐요. 마이너스 1일 때 2인데 마이너스 3은 왼쪽으로 몇 칸 갔어요? 2칸 갔다고 이렇게 2칸. 그리고 2는 오른쪽으로 몇 칸 갔어? 하나, 둘, 세 칸 갔다고 1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딱 있는데 옆으로 한 칸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로부터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2가 세 칸, 여기 두 칸이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당연히 2일 때도 위로 올라가겠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지. 심지어 계산도 돼요. 대입 안 하고. 보세요. 여기 2야. 마이너스 2일 땐 3이야. 그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땐 4야. 자, 그러면 1일 때는 0일 때는 3일 거고 1일 때는 4일 거고 2일 때는 5일 거라고 한 칸씩 올라갈 거라고. 그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특히 이제 뒤에 이제 미분 파트라든지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과 최대 최소 정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이제 여러분 교재 95쪽으로 넘어갈 텐데 전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쉬어가는 그런 코너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여자친구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여자친구. 전 시간에 선생님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헤어졌다. 대학에 갔더니 선생님 여자친구의 같은 선생님이 그 여자친구 여고였고 전 남자 고등학교였거든요. 여학생 같은 반 여학생과 제가 같은 과에 같은 대학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거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거지. 개강 파티라고 이제 대학에 가면 첫 이제 다 모임 있거든요. 막 선생님이 옛날 여자친구의 추억에 못 잊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혹시 너 이름 누구니?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날 어떻게 알았지? 걔 내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당황했던 당황하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방황도 첫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전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건전한 이성 친구, 건전한 이성 교제 정말 좋다 그랬어. 근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아픔, 그 시련의 상처 그런 걸 겪다 보니까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때 막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좋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좀 머니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후기 올려주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 자, 5번째 이야기. 상수 A에 대하여 함수가 다음과 같은데 x = 1에서 연속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 최소값 역시 구하래요. 더하래요. 우리 앞에서 3번, 4번에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렸다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근데 얘를 그리려고 봤더니 요 A 값을 몰라서 정확하게 못 그린다는 거지. 그럼 A 값을 구해야 돼. 어떻게? 연속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려야 돼. 근데 이것도 그래요. 그냥 한 번에 바로 보자마자 A 값이 이제 보이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역시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좀 디테일한 방법, 한 번에 가는 방법, 전에 했던 이야기 복습입니다. 자, 디테일한 방법. x = 1에서 연속이라는 것의 정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x = 1에서의 우극한값과 x = 1에서의 좌극한값 그리고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자,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fx는 뭐가 됩니까? x가 1보다 클 때는 4x 플러스 a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갑니다. x가 1보다 작을 땐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함수값 1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등호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1 빼기 1, 0이구나. 자, 이 각각이라는 거, 요 각각의 함수, 이 식만 봤을 때 얘도 그렇고 연속함수야.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냥. 극각값은 4 더하기 a가 되고요. 1 빼기 1 역시 0이 되겠네. a의 값을 구했다고요. 뭐라고? 마이너스 4라고.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얘를 이제 너무 많이 해본 거야. 우리가 너무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자, 어떤 구간에 의해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지. gx하고 hx로. 자, x가 알파 이하이고 x가 알파보다 크대. 어떤 알파라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쪼갰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gx하고 hx가 뭐야? 다항함수라고요. 다항함수. 이게 중요한 사실이지. 다항함수. 지금 다항함수잖아요. 이렇게 다항함수. 자, 그랬을 때 이 함수가 x = 알파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연속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은 여기에 그냥 알파 대입하고 여기에 그냥 알파 대입해도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심지어 x = 알파에서 연속이 아니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지. 왜?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니까.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니까 x가 알파, 여기 알파야. 알파 이하일 때 뭔가 이렇게 막 연속으로 그려져. 이렇게. x가 알파보다 클 때 역시 연속으로 막 그려진다고. 그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알파에서만 연속이 되는 거지. 다항함수니까.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해야 돼?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파 대입하고 여기다 알파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된다고. 맞습니까? 네. 증명을 해드렸었고 지금 선생님이 한 번에 직관적인 의미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구나. 여기다 1 대입하면 4 더하기 a구나. 여기 마이너스 4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좋아요. 자, 이제 a가 마이너스 4인 거 구했습니다. fx를 그려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고 0일 때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는 x가 1 이하일 때야. 아, 잘려야 되겠다. x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4, 그냥 4x 마이너스 4라 그랬어. 연속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고, 기울기가 4래. 기울기가 4.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근데 2가 여기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위로 올라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과 2일 때 함수값, 누가 더 크지? 판단이 안 되죠, 사실은. 판단이 되는 친구도 있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친구도 있고. 최소값은 일단 요거야. 0일 때 함수값. 넣어봐야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네. 4 빼기 1, 여기 3이네요. 2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 아래 대입해야 되겠네. 8 빼기 4, 4가 되겠네. 얘가 더 크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 최대값은 2일 때 함수값, 최소값은 0일 때 함수값. 그래서 정답은 4 더하기 마이너스 1. 답은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이제 약간 좀 심화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냥 풀기엔 이런데, 자,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단어, 다음 단원이 미분입니다.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도함수에 활용해서 함수의 그래프 쭉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4야. 맞죠? 얘가 x제곱 빼기 1이고 얘가 4x 마이너스 4라고 했어. 선생님, 이 얘기는 얘보다 조금 더 쭉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왜냐면, 자, 조금 어려운 얘기. 자, 우리 x의 제곱이랑 x만 비교해도 그래. x가 커지면 얘가 더 급격하게 커지지 얘보다는. 얘는 100, x이 100 넣으면 100이야. 얘는 100을 넣으면 100의 제곱이거든.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더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얘가 역전을 해서 더 위로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지. 2차 함수, 얘는 1차 함수니까. 최소한 그런 느낌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도함수의 활용 갔을 때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6번 갑니다. 자, 사이값의 정리. 21강이죠, 지금 우리가. 20강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이값의 정리가 나오면 정말 많이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 선생님이 지금 손 모양으로 하는 게 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지. 어떻게? y축이 있고 x축이 있습니다. 함수 y는 fx가 뭐 있겠죠, 어떻게든. 근데 a, fa라는 점이 있고요. b, f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함수는 여기서 연속이래. 끊어지지 않고 막 가야 돼. 근데 fa와 fb가 지금 달라요. 그러면 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 = k가 되는 c가 a와 b 사이에 열린 거야 되겠죠?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의 정리였다고요. 맞습니까? 지금 그 강의를 찍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이값의 정리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도는 그리지 맙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북한이 있고 여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도를 안 그리기 잘했네, 그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남북 단일팀이었다고. 단일팀 구성했다고. 자, 그러면 북한에 있는 선수들이 평창으로 내려오기 위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북한 점이 있어. 여기가 뭐야? 평창. 와야 돼. 와야 단일팀이 구성이 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이 사이에 뭐가 있어? 38선이 있잖아요. 건너와야 된다고. 차를 타고 건너온다고 칩시다. 차를 타고 건너오면 어떻게 돼? 휙 사라졌다가 휙 나타나?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리로 올라면 이 선을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은 적어도 지나야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 번은 이 선을 지나야 되는 거라고. 단일팀이 되려면 북한 팀이 대한민국 있는 지역으로 내려오려면 한 번은 적어도 한 번 38선을 지나야 된다고. 이게 사이값의 정리라고요.
딱 이해되시죠? 조건이 뭐가 필요한 거야? 자동차를 타고 움직여야만 밟고 지나가는 거지. 자동차를 타고 움직인다는 게 뭐야? 수학에서 연속함수라는 거지. 사라졌다가 이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사이값의 정의라고.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연속함수 fx라는 조건이 있는데 점들을 4개 줬어. 근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얘가 열린 구간 1,4,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구간에 2개의 실근을 적어도 가짐을 보이래요. 증명하래. 그럼 일단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f1이 마이너스 1이에요. 1, 1대 마이너스 2. 자, 그냥 이렇게 쓸까요? 1, 마이너스 여기 있을 거야. f2가 2래요. 여기 2, 2,2 여기 있을 거라고. 자, 그리고 여기 2,2. 3일 때 1, 여기 3, 3,1 여기 있을 거라고. 4, 마이너스 3, 여기 4, 마이너스 3 이쯤에 있을 거라고. 이 4개의 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겠지. 연속함수니까.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함수니까, 자, 함수니까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 옆으로 갔다가 선생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안 되지. 이러면 함수가 아니잖아요. x값 하나에 대해 y값 2개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리로 가려면 요 사이를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뭐 어떻게든 연결이 될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이리로 내려오려면 요 3과 4 사이를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고. 마치 평창 올림픽 얘기했듯이. 어딜 지나가요?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간다고. 이 점이 뭐야?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점이라고. 다시 얘기해서 방정식 fx = 0의 실근이 될 거라고. 여기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2개는 되네. 2개 실근 같네. 적어도. 여러 번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이시오 그랬다고.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이었다면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래프 딱 그려놓고 아 여기 지나가야 된다. 부분 점수는 받을 거예요. 많이. 하지만 완벽한 점수는 못 받겠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선생님 답안 어떻게 써요? 지금부터 그 답안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 사이값의 정리의 필요한 조건, 가정은 연속함수일 때만 가능하겠죠. fx가 연속함수다라는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괜히 지웠네. f1과 f2, f1이 아까 여기 있었고 f2가 여기 있었다고. f1과 f2의 곱의 부호가 음수라고. 그러니까 f1과 f2의 부호가 다르다고. x축을 중심으로 부호가 다르다고. 따로따로 있다고. 그리고 f3과 f4 둘 곱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 음수라고 역시. 아니 곱했는데 음수니까 얘네들 사이에 있는 x축, 다시 얘기해서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을 적어도 한 번 지날 거라고. 걔가 바로 방정식 fx = 0의 근일 거라고. 근데 말은 해줘야 돼. 어떤 말을? 근거를. 얘가 되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사이값의 정리가 되겠죠.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 방정식 자, 쭉 써드릴게요. fx = 0의 실근은 각각, 선생님이 각각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썼으니까 열린 구간 1,2 그리고 3,4에 각각을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래야 말이 맞겠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쓰면 완벽한 답이 되겠죠. 1과 2 사이에 존재하고 3과 4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까 1과 4 사이에서도 존재하겠죠. 몇 개? 2개. 그렇게 결론 지어주면 완벽한 답안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좋아요. 사이값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 역시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 우리 앞에 기본 문제에도 했던 이야기 같아요.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 사이값의 정리네요.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사실 선생님이 좀 살짝 이런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여러분 학교 시험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니까 중간고사 예를 들어 이걸 그대로 냈다고 칩시다. 물론 이제 어떤 문제집이나 교재 있는 거 학교 시험에 똑같이 내면 안 되겠죠. 변형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대로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마 이런 답안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얘와 얘가 열린 구간 0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가짐을 보여라 그랬거든요. 그냥 그러면 이런 답안이 나와. 얘와 얘의 교점? 아, x 세제곱 마이너스 x와 4x제곱 마이너스 4가 같아? 그러한 x가 0과 2 사이에 하나만 있는 걸 보이면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계산이 돼.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 그러네? x제곱을 앞으로 묶으면 x 빼기 4 마이너스 x 빼기 4. 그러네. x 빼기 4라는 공통인수가 보이네. x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고. 그래서요. x제곱 빼기 1. 자, x 빼기 4. 이렇게. 그럼 앞에가 인수분해 되겠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0. 자, 방정식의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4. 4개 나오라고. 얘가 뭐야? 교점 x좌표라고. 근데 x는 1이 보여. x는 1이 뭐야?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 얘가 0과 2 사이에 있잖아요. 그건 존재하는구나. 하나의 교점. 적어도 하나가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의 교점이네. 분명히 이런 답안이 만약에 제가 학교 시험 출제하면 학생들 중에 이런 답안이 한 40%?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점수를 깎을 것 같아요? 다 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점수를 다 준다고요. 왜 점수를 다 줄까? 문제를 아무리 봐도 그냥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는 걸 보이라 그랬지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렇게 썼을 때 점수를 깎고 싶었다면 제 의도가 그랬다면 앞에 말을 해줘야 돼. 두 함수의 그래프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가짐을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보이시오. 이 말을 붙여야죠. 이 문제는 특이하게 너무나 인수분해가 잘 되고 깔끔하게 그 근이 구해지는 경우고 만약에 이게 안 돼. 계산이 안 돼. 그랬을 때 당연히 사이값의 정리를 써야 되겠죠. 지금부터 한 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그 우리 도함수의 활용 미분 뒷부분에도 계속 적용이 돼요. 두 함수의 그래프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 y는 fx와 y는 gx가 0과 2 사이에서 만나야 돼?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x 이꼴 gx의 근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열린 구간 0,2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걸 보여야 돼. 근데 지금은 방정식이 풀리지만 잘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fx 빼기 gx는 0의 실근이 열린 구간 0,2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와 똑같아.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hx라고 하고 사이값의 정리를 쓰는 거죠. 그게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hx라고 하는 식을 여기서 이걸 뺀 거죠. fx, gx를 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 두고 그리고 우리는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 열린 구간 0, 2에서 교점을 가자. 그럼 얘가 방정식의 실근을 가자. h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가자. 라는 걸 보이려면 0을 집어넣으면 4고요. 2를 대입하면 8 빼기 16 마이너스 8 빼기 2 마이너스 10 더하기 4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즉 H0과 H2의 곱이 뭐예요? 음수가 되는구나. 무슨 정리?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 방정식 hx 이꼴 0의 실근은 어디에? 열린 구간 0,2 사이에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왜 띄워놨을까요? 사이값의 정리를 얘기하려면 항상 이 hx가 뭐가 된다?
얘는 지금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가 된다. 연속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는 지금 사이값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8번입니다. 8번도 사이값의 정리야. 근데 8번 문제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 눈에는 참 쉬운 문제인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그 어떤 논리거든요. 말의 표현.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볼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남수 fx에 대하여 옳은 것을 찾으래요. 기억. fa와 fb의 곱이 0보다 작아. 부호가 달라. 그럼 방정식은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 선생님, 여기가 열린 구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이값 정리 아닙니까? 보세요. fa와 fb가 부호가 달라. 여기 x축이 있고요. 자, 예를 들어 fa가 양수야. 여기 점이 있고 fb가 음수예요. 부호가 다르죠. 자, 그러면 연속함수니까 여기서 일로 내려오려면 한 번은 지나야 될 거라고. 적어도 한 번은.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돼도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거라고 여기를. 얘가 근이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랑 닫힌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랑 다를 게 없지. 왜냐면 자, X가 A와 B 사이라는 것과 A 이상 B 이하라는 거. 얘가 여기에 뭐 하는 개념이야? 포함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기억은 참이라는 얘기지. 좋아요. 니은. 자, FA와 FB의 곱이 0이면 방정식은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2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 부분 역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얘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얘를. 자, 곱이 0이라는 거는 FA가 0이거나 또는 FB가 0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지. 또는이라는 말이. 둘 다 0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만 0이 돼도 된다는 거지. 하나만 0이 돼도 뭐 0 곱하기 5는 0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만 0인데 적어도 2개의 실근을 가자? 이건 아니네 라고 알아내면 좋겠지만 만들어 보자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FA가 0이야. 근데 FB는 0이 아니야. 뭐 이런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얘가 Y는 FX야.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적어도 2개의 실근을 가져요? 이 사이에서? 아니지. 실근 하나만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설지를 보면은 간단하게 이거 X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Y는 X. 얘가 FX야. 0이고 여기는 1이야. 여기도 1이겠지. 얘는 fx = 0, 즉 x = 0이라는 방정식 자체가 근이 0이잖아. 근데 얘가 뭐예요?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씩은 갖는 거잖아. 지금 2개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거. 마지막 디귿. 자, FA와 FB의 곱이 0보다 크면 닫힌 구간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근이 없어? 항상?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게 그렇거든. 얘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건데 실근을 갖는 경우 하나라도 있다라면 그게 발레가 돼갖고 디귿은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럼 발레를 어떻게 만들지? 봐봐요. A일 때, B일 때 부호가 같대. 함수값의 부호가. 둘 다 음수일 수 있고 둘 다 양수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랬을 땐 이 사이에서 근을 안 가죠? 요 X축을 지나지 않아야 돼? 반드시? 아니지. 자, 여러분 여기 FA 양수고 FB도 양수라고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도 되겠지. 이렇게 여기 지나게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X제곱 생각할 수 있잖아요. Y는 X제곱. 얘를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를 뭐 1 이렇게 했으면 여기 0이 되겠네. 그 F-1과 F1은 0보다 커요. 부호가 같으니까. 아이고. 얘는. 근데 X제곱 = 0이라는 방정식은 X = 0에서 근을 가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고요. 디귿의 발레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거짓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합문제 실력편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뭐 짧고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개념까지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대단한 마무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2의 소리를 찾아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분모형 아닐 때 나눠도 연속이다. fx, gx가 x = a에서 연속이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분모가 0이 아닐 때 나눠도 연속이다. 이 소리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수학 선생님이 연속함수의 성질을 설명하는 소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